그래 저번 시간까지는 1차식의 곱셈하고 나눗셈 우리가 확인했었고 오늘은 1차식의 덧셈과 뺄셈 우리가 기본적으로 더하기 빼기가 뭐 모든 수에서는 조금은 더 쉽거든요. 근데 1차식에서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배운 이유가 당연히 조금 더 쉬우니까 더하기 빼기가 좀 난이도가 있으니까 나중에 배우는 거고 우리가 1차식의 덧셈과 뺄셈 할 때 1차식이 뭐였냐? 승겸아 멍 때리지 마. 1차식이 뭐였냐? 얘네는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었냐? 식은 식인데 1차인식이었어. 그쵸? 1차인식. 그래서 차수가 1인 녀석이라서 차수가 1이다. 승겸아 차수가 1이 뭔 말이야? 차수가 1이래. 이게 뭔 말이야? 차수가 뭐였는데? 이거 뭐야? 시윤아 이거 뭐야? 차수. 차수요? 차수는 그거요. 문자가 문자가 곱셈? 맞지 않아요? 문자가 곱해진 횟수야. 문자가 곱해진 횟수. 그래서 차수라는 거는 우리 x 문자 하나네. 이게 몇 차야? 1차. x 곱하기 y xy 이게 몇 차? 1차. 그래요. 문자가 하나 문자가 두 개 쓰였잖아. 근데 갑자기 그 곱셈 생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x 곱하기 y잖아. 문자가 두 번 곱해졌잖아. 얘는 2차야. x 제곱 요런 애들 우리가 2차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차수라 말할 거고 우리가 다항식에서 차수로 확인하는 거는 가장 높은 녀석 우리 걔네의 차수를 따라간다 라고 했었죠. 그럼 1차식이 뭐였냐? 얘네는 문자를 써가지고 ax 더하기 b 그럼 이때 a하고 b 자리에는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숫자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수가 있었어? 뭐 2x 더하기 1 요런 애들은 우리가 1차식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지. 그지? 그래서 얘네들끼리 곱하기 빼기가 있었고 지호야 송금아 그럼 여기에서 덧셈하고 뺄셈을 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 알아둬야 돼. 동류항이라는 게 있어요. 동류항. 동류항이 뭐냐? 얘네들은 문자하고 차수가 같은 항이야. 그러면 우리가 글로 볼 때 얘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단 말이야. 문자하고 차수가 같은 게 뭐냐? 지금 x 얘 1차라 그랬지. y 하나 있어도 우리가 1차지. 얘네들은 차수가 같은데 문자가 달라요. 그래서 얘네들은 동류항이 아니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 2x, 5x 얘네들은 동류항일까요? 네. 맞죠? 뭐냐면 얘네들의 문자는 하나씩 쓰였어. 얘네들 1차고 얘도 1차야. 1차인데 x라는 녀석이 하나씩 쓰였어. 그래서 얘네들은 동류항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동류항이 맞다고 확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두 가지다. 문자가 똑같은 애가 쓰였냐? 그 다음에 차수가 같냐? 이렇게 확인해야 돼. 이제 그래서 문제 볼 때 이렇게도 막 나와버려. x 제곱 곱하기 y, x 제곱 y 얘는 하면은 문자가 총 3개 쓰였어요. 얘는 3차야 3차. 3차면서 x가 2개, y가 1개 쓰인 거야. 근데 x, y 제곱하고 나눌 수도 있다고. 얘네도 3차고 문자는 x하고 y가 같이 쓰였어. 근데 얘는 x가 2개에다가 y 하나고 얘는 x가 하나에 y 2개라고. 얘네들은 동류항이 아니라고. 이해되니? 저기 첫 번째는 x에 2개 있고. 그치. 두 첫 번째. 번째는 x가 2개 그리고 y 하나 이런 애고요. 얘는 x가 1개 그리고 y가 2개 이런 애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다. 차수가 같고 문자 쓰인 거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자가 쓰인 횟수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1차식을 할 때 1차식 덧셈과 뺄셈을 할 때 동류항을 왜 확인하냐면 1차식에서 덧셈과 뺄셈 할 때는 우리가 동류항끼리 계산할 거야. 동류항끼리. 동류항이 아니면 계산이 안 돼요. 동류항이 아니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x하고
y가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덧셈 하는 거를 이대로 놔두라고. 이대로 놔두라고. 계산 안 되니까. 이해되니? 그리고 x하고 2x를 더할 거야. 얘네 둘은 동류항이 맞니? 아니요. 동류항이 맞죠. x라는 애가 쓰였는데 하나씩 쓰였잖아. 아 그럼 저기 얘네들은 동류항이잖아. 그럼 저 숫자는 상관없는 거예요? 우선은 동류항인지만 확인하라니까. 그치? 숫자는 상관없어요 실제로. 문자 x라는 녀석이 쓰였지. 그러면서 차수도 같네. 얘네들은 동류항이네. 얘네들이 동류항이네. 그치? 동류항이니까 계산할 수가 있을 거라고. 계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뭐를 계산해? 얘 의미 자체만 생각해보면 얘는 x라는 녀석이 말 그대로 그냥 하나 있는 거야. 그 다음 2x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x라는 녀석이 두 개 있는 거를 난 2x라고 써. 그지? 근데 얘네 둘을 더하래. 야 x 개수 총 몇 개? 3개 해가지고 우리 뭐라 써? 3x 하고 쓰겠죠? 우리 기본적인 더하기에서 곱하기 계산할 때 x라는 녀석이 1개, 얘는 x라는 녀석이 2개. 그러니까 우리가 총 x가 3개 하고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하면 얼마나 귀찮아. 그래서 개수끼리 계산한다라고 생각해버려. 개수끼리. 우리 개수라는 게 뭔지 알죠? 그래서 개수끼리 계산해버려. 잠깐만. 문제 여기 풀고 있어봐. 그래서 문제 볼 건데 문제 뭐 조금씩 했겠죠? 지금 핵심 예제 11번부터 확인합시다. 핵심 예제 11번. 그래서 우리가 동류항인지 확인을 하고 우리가 더하기 빼기를 할 거면 개수끼리 그냥 계산해라라고 했었지. 여기서 실제로 1 더하기 2니까 3이 나왔어. 그지? 그래서 우리 핵심 예제 11번 먼저 동류항인 것을 모두 고르세요라고 나왔잖아. 동류항 여기 있는 애들을 보니까 마이너스 2y 7x 2x 제곱에 마이너스 x분의 4 마이너스 10x 9분의 x라고 이렇게 총 몇 개야? 1, 2, 3, 4, 5, 6, 6개 있네요. 그럼 6개 중에서 나는 동류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자하고 차수가 같은 애들은 내가 먼저 생각을 해볼 거야. 근데 승경 잘 봐봐. 얘네들 우리 볼 때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주면 돼. 야 얘네 몇 차야? 1차. 얘도 1차. 얘는 2차고. 얘는 1차. 승경아 이런 애 차수 우리 어떻게 계산한다고? 분모에 문자 있으면 차수 어떻게 계산해? 시연 어떻게 계산해? 분모에 차수가 있으면은 1차. 차수 맞다. 없어요. 0차, 차수 0차. 없어요. 0차 아니라고. 0차는 상수항이라 해서 그냥 숫자들이야. 아, 0차는 1, 2, 3 이런 애들. 얘는 그냥 차수 없어요. 계산하지 마. 그리고 마이너스 10x 1차. 9분의 x도 얘는 승용 얘는 몇 차인데? 1차. 그렇지. 왜냐면 9분의 x는 9분의 1 곱하기 x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1차라고 생각을 할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 x하고 y가 있으니까 x는 x끼리 동류항일 거야. 얘 x 하나 쓰였으면서 1차네. 그지? 그 다음 여기 얘도 x가 하나 쓰이면서 1차네. 그 다음에 여기도 x가 하나 쓰이면서 1차죠. 그럼 이렇게 세 개가 동류항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 다른 것들을 봤더니 마이너스 2y는 y고 1차기 때문에 우리가 동류항이 없어요. 2x제곱은 x가 쓰였지만 차수가 2차기 때문에 동류항이 없는 거야. 얘는 애초에 차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해야 될 거는 핵심에 대해 12번 같은 문제들이 많이 나오겠지. 실제로 계산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할 건데 3번하고 4번 해볼 거야. 3번하고 4번. 여기 다 썼죠? 먼저 3번 봐봅시다. 3번 핵심에 대해 12번에 3번 10b 더하기 b 마이너스 9b 하고 나와 있어. 근데 선생님은 동류항은 동류항끼리 계산이 가능한데 안 되면 그냥 어떻게 놔두라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돼. 그지? 그러면 얘 세 개 중에서 동류항이 있어? 항은 딱 세 개잖아. 더하기 빼기면은 항을 나눠줬어야 됐어. 그지? 그러면 하나, 둘, 세 개의 항인데 얘들끼리 동류항이 있니? 동류항 있어 없어? 응? 승기야 동류항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있으니까 10b랑 얘 b 하나 쓰면서 1차 더하기 b 얘도 b 하나에다가 1차 마이너스 9b 얘도 b 하나에다가 1차지.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하라고? 앞에 있는 개수끼리 우리가 계산을 하자고. 그지? 그냥 뒤에 있는 문자는 놔둬도 돼. 얘네 계산할 때 얘네는 그냥 b하고 뒤에 그냥 놔둬도 돼. 놔둔 상태에서 얘는 10개에다가 야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뭐 있다고 그랬어? 1. 그럼 2개 더하면 11 11개에다가 마이너스 9 그치 마이너스 9하면 뭐야? 마이너스 2 예? 아 플러스 2b하고 써주면 된다고. 그냥 10 더하기 1 빼기 9 하면 된다고. 그래서 생기면 되니? 앞에 있는 개수끼리 계산하자고. 아이고 선생님 할 수 있겠냐 혼자? 그 다음에 4번 예, 4번 같은 것도 확인할 건데 얘네들 우리가 또 동류항 찾아야지. 동류항 x가 쓰였으면서 1차 x가 쓰였으면서 1차 이렇게 두 개 동류항이네. 네 그 다음에 동류항을 찾으려고 했더니 우리가 아까 앞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동류항은 문자하고 차수가 같은 거라 그랬지.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들은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숫자들 차수 뭐라고? 1차 0차. 아 0. 문자가 안 쓰였죠. 얘는 차수가 없지. 0이지 0. 0이기 때문에 0차로 갔네. 그러니까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당연히 계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수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을 먼저 배웠지. 숫자들은 우리가 차수가 0이기 때문에 지들끼리 계산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그냥 계산 두 개 하면 된다는 소리야. 그리고 x랑 상수항은 동류항이 아니니까 그냥 옆으로 놔두면 돼. 계산하지 마. 얘네들 옆으로 놔두면 돼. 그럼 얘네들 계산 어떻게 해?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13에다가 마이너스 7 더하기 6이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7 x 하고 놔두면 되고. X네. 그렇지. x지 x. B라고 왔어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계산할 거야. 5 빼기 11 뭐야? 플러스 6 5 빼기 11이잖아요. 5에다가 11을 빼라고. 5에다가 11 빼라고. 아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그리고 얘네 둘은 동류항이 아니지? 네. 옆으로 놔두면 된다고. 아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6 하고 놔두면 돼. 동류항이 아니기 때문에. 몇 페이지까지 61까지 하죠. 우선은 60이나 61 아마 61까지는 할 것 같긴 하네. 야, 승겸아 앞에서 해준 거는 다 써놔. 또 안 썼지 너? 너 진짜 남겼다 시키고 간다. 썼어 안 썼어? 그 다음에 60페이지 넘겨봅시다. 우리가 59페이지에서 했던 거는 그래도 좀 간단한 내용이고요. 이제 60페이지가 넘어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1차식들끼리 덧셈과 뺄셈을 진행을 할 거야. 1차식들끼리. 그러면 우리 이제 더하기 빼기를 먼저 할 때 우리 혼합 계산이라 해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한 번에 다 했었던 거 있죠. 그럼 걔네에서 좀 중요했던 게 뭐냐면 계산하는 순서들이 있었어. 계산하는 순서. 그지?
계산하는 순서를 기본적으로 지키면서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갈 건데 계산하는 순서에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거 거듭 제곱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괄호가 있냐 없냐. 그리고 괄호가 있다면 순서가 어떻게 돼? 대괄호 아니 거기가 대괄호네. 소괄호 먼저 해주고 그 다음 중괄호 해주고 그 다음에 대괄호 이렇게 순서로 진행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가는 거는 이제 계산 법칙을 사용하면서 갈 건데 계산 법칙 사용할 때도 순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긴 했어요. 가장 먼저 그냥 이것만 기억해. 가장 먼저 분배 법칙만 먼저 하면 돼. 얘네만 먼저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문제에 따라서 적당히 잘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돼. 이제 거듭 제곱이 있냐 확인하고 괄호 있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계산 법칙을 활용할 거다. 그래서 이제 13번 이제 13번에서부터가 이제 조금 뭐가 복잡하게 나오지. 얘네들도 3번하고 4번 해볼까? 3번하고 4번. 지금 얘네들을 계산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 상태지. 그러면 거듭 제곱 없는 거 확인했고요. 괄호가 있긴 한데 소괄호가 돼 있는 상태에서 얘를 소괄호를 풀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분배 법칙을 사용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 그럼 분배 법칙 이렇게 뭐였어? 4 곱하기 이렇게 괄호하고 나와 있으니까 4라는 녀석을 앞에다가 곱해주고 뒤에다가 곱해주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나눠주는 거를 분배 법칙이라고 한다 그랬지. 그러면 얘네들은 4 곱하기 7b 우리 1차식의 곱셈으로 문제가 바뀌었죠. 그럼 이거 뭐라 그랬어? 그냥 4하고 7 숫자끼리 곱하면 돼. 그러면 4, 7에 28 b 하고 놔두면 되지. 그지? 승기야 너 쓰면서 가. 한 번에 쓰려면 힘드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6에다가 이거 부호 같은 거 한 번에 가라 그랬어. 마이너스 6에다가 4를 곱할 거야. 6, 4, 24 4B. 응? 네? 이거 6이야 6.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라는 녀석을 하나 둘 하고 분배 법칙을 해주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5랑 2b를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10b에다가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3 이렇게 부호 한 번에 갖고 가야 돼. 마이너스끼리 곱하니까 플러스에 5, 3, 15 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아까 앞에서 배웠던 1차식의 덧셈 뺄셈으로 또 문제가 바뀌었지. 그럼 얘네들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고? 가로부터. 괄호 아무것도 안 넣어. 괄호부터야. 28b에다가 마이너스 10b 얘네 둘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똑같은 거. 동류항이라고 부른다고. 동류항을 먼저 계산할 거야. 동류항 계산할 때 승겸아 개수끼리 계산하라 그랬어. 계수. 이거 계산하면 뭔데 그러면? 계산한 거야. 시윤아 동류항 계산할 때는 뭐만 보면 된다고? 숫자. 그치 숫자 그 이름 뭐라 그랬어? 그게 뭐였지? 문자 앞에 있는 숫자 그 이름 뭐라 그랬어? 응? 개수라고 그랬죠. 개수. 그래서 개수만 보면 된다고. 개수. 승관 빨리 계산해. 28b에다가 마이너스 10b 했어. 뭐 나와야 돼? 18. 그렇지. 18b 하고 나오면 되고 나머지 애들은 상수항이죠. 상수항은 동류항이라 그랬지. 그래서 마이너스 9하고 구해주면 되지. ANA부터 이제 지금은 좀 쉬울지라도 문제 넘어가면 엄청 어려워.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지금 제대로 해놔야 돼. 그 다음에 4번. 이 4번은 쭉 써볼 테니까 한번 이해할 사람은 이해해보세요. 지금 4번에서 3번이랑 문제는 똑같아. 다른 거 없어. 그럼 얘네들 하고 계산할 거야. 12를 분배 법칙 하니까 12 곱하기 3분의 1 x 숫자는 숫자끼리 곱할 거야.
12하고 3분의 1 곱했네. 4 남죠. 4x. 그 다음 12하고 2분의 3을 곱해. 2하고 12 합분되면 6이니까 그렇지 18. 그리고 막 8이랑 이렇게 분배 법칙 할 거니까 마이너스 4x. 그지? 2랑 약분되면. 그리고 막 8을 1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8. 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문제가 바뀌었다 그랬죠? 동요항 찾아가지고 4x 마이너스 4x 야 4x에다가 마이너스 4x 했대. 뭐 나와야 돼? 1x. 아, x가 4개 있는 거. 그 다음에 빼기긴 하지만 x가 4개 있는 거를 뺄 거래. 그럼 뭐가 나와? 남는 게 있어? 아니요. 없지. 야 우리 1 빼기 1 하면 뭐야? 영. 0이지. 그러면 똑같은 수를 뺀다면 0이에요. 0. 그러니까 이제 뭐 따지고 보면 0x긴 한데 0x도 그냥 0이야. x가 0개 있다니까. 그래서 봐봐 이 계수끼리 계산하라 그랬잖아. 나누기가 아니었어요. 4에서 4를 뺀 거야. 근데 x라는 녀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0개가 돼버렸대. 야 어떤 뭐가 이 분필이 0개래. 없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그냥 0이야 0. 그럼 18에서 8만 빼면 되죠? 10. 그리고 핵심의 이제 14번 같은 게 시간은 조금 많이 걸리겠지. 얘네들도 얘는 2번하고 4번 할게요. 지금은 괄호가 총 3개 쓰여 있어. 우리 괄호 이렇게 3개씩 쓰여 있을 때 계속해서 씩 쓰지 말고 조금씩 계산해서 나중에 한 번에 딱 하나씩 써라 라고 했었지. 그럼 지금 봐보자. 이때 거듭제곱 없는 거 확인했어. 괄호를 먼저 할 거야. 괄호 있는 거 소괄호 얘를 먼저 하겠죠. 그래서 소괄호 있는 거를 계산할 때 뭐 공간을 활용해서 뭐 어디서 계산을 해가지고 가져오라 그랬지. 분배 법칙 하면은 이렇게 하나 곱해질 거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더하기 6x 하고 나올 거죠. 소괄호 계산하면. 근데 앞에 5가 있는 상태에서 뭐가 있어? 중괄호가 있어. 그지?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중괄호 내가 없애줄 거야. 근데 중괄호 앞에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가 있대요. 그럼 마이너스를 내가 분배 법칙을 하기 전에 얘네를 계산해서 식을 한번 써보자고. 얘네 계산하면 뭔지 5 빼기 2니까 3이잖아. 3에다가 6x 이렇게 더해진 상태가 중괄호 안에 있는 녀석이니까 얘들을 식 한번 씁시다. 얘는 10x 빼기 대괄호 치고 7 빼기의 중괄호 안에 뭐가 있다고? 3 더하기 6x 있다고. 됐니? 승기야 너 쓰면서 가라고야. 그 다음에 대괄호 안에 있는 녀석도 내가 계산을 해줄 거야. 대괄호 안에는 어떻게 계산하냐? 마이너스를 분배 법칙 해줄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6x. 근데 앞에 뭐가 있어? 7이 있어. 그럼 이 계산했더니 뭐가 나와야 돼? 7 빼기 3은 4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는 그냥 있어야 돼. 왜? 동요항이 아니니까. 마이너스 2x. 동요항이 아닌데 왜 계산하냐고. 동요항 아니니까 계산 안 된다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딱 식 두 줄 쓸 거야. 얘네 10x 앞에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가 있는데 대괄호 안에가 뭐가 있냐? 4 빼기 6x가 있다. 그럼 얘네 마이너스를 이렇게 분배 법칙만 해주면 되지. 10x 그대로 마이너스 4에다가 더하기 6x 하고 바뀌죠. 그래서 얘네는 16x 빼기 4.
그 다음에 4번. 다 썼어? 네. 잘못했어요. 문제 푸는 거 보면 알겠죠. 4번도 합시다. 4번 얘네들은 하고 내가 계산할 때 분모가 2인 녀석이 있고 분모가 4인 녀석이 있어. 그러면 얘들끼리 계산이 안 되네. 그러면 우리 뭐 해줘야 돼? 분모를 맞춰줘야 돼. 걔네를 우리가 통분이라고 부르죠. 4분의 해서 분모에다가 2를 곱한 상태니까 분자도 2를 곱해야 돼. 그치? 그러면 통분했어. 10y 빼기 2라고 쓸 수가 있고 얘네는 뒤에는 그대로 써주면 되죠. 4분의 y 빼기 3. 그러면 이제 분모가 같아졌으니까 분자를 하나로 합치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4분의로 한 번에 합칠 거야. 그럼 합칠 때 왼쪽에 있는 녀석은 10y 빼기 2 그대로,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y 빼기 3 그대로 쓰면은 안 되죠. 왜냐면 얘 빼기 얘를 할 거니까 분자에서 빼기를 갖고 와야 돼. 근데 갖고 올 때 괄호로 갖고 와야죠. 뒤에 있는 녀석을 뺄 거야 라고 갖고 와야 돼. 뒤에 있는 녀석을 뺀다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분수끼리 이렇게 계산할 때 마이너스라는 녀석이 있다면은 분수는 무조건 괄호로 묶여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내가 해야 돼. 분수는 무조건 괄호로 묶여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분자끼리 계산할 때 마이너스하고 괄호로 내가 다시 살려줘야 된다고. 그래서 무작정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이라 쓰면 안 돼. 얘네 괄호 쳐야 돼. 중요해. 그럼 이거 계산합시다. 4분의 얘네들 분배 법칙을 이렇게 할 거죠. 그래서 10y에다가 마이너스 y가 있을 거고, 그지? 마이너스 y가 하나 있겠지. 그다음 마이너스 2에다가 이렇게 분배 법칙하면은 플러스 3이 있겠네. 그러면 이렇게 내가 교환 법칙을 써놓은 이유는 너네 눈에 잘 보이라고. 그래서 한 번에 쓰기만 하면 되죠. 4분의 10x의 10y에서 마이너스 y를 뺄 거래. 9y. 개수끼리 계산만 하라 그랬지. 그 다음에 숫자끼리 계산, 상수항 계산 더하기 1. 그래서 답을 이런 형태로 써도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얘네들을 둘끼리 쪼갤 수도 있어. 이렇게 두 개로 쪼개놔도 정답이 될 거야. 정답 형태는 두 가지 형태로 나온다는 거. 선생님. 네. 아니에요. 알았어요. 두 개로 쪼개지는 거? 근데 그래서 우리 이런 것도 있었죠. 우리가 통분하는 과정에서 하나로 합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진 녀석들을 거꾸로 다시 나눌 수도 있어.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 그래서 실제로 얘네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두 가지 나눠줘야 되고. 그래서 뭐 진도는 여기까지인데 뭐 뒤쪽 막 중단원 마무리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61페이지까지만 하는 걸로 합시다. 61페이지까지만. 혹시 핑크색 책 한번 펴봐. 몇 쪽까지 돼 있어요, 이거? 67까지. 핑크색 책은 오늘은 72까지만 하는 걸로 할까? 72요? 이거? 아니 우선
우선 72까지만 생각만 해두세요. 이거 다시 한번 말을 해줄게. 그럼 여기 책 핑크에 우리 핑크색 책 71페이지에 있는 문제 한쪽에만 보고 마무리합시다. 18-2번. 아, 저런 거 너무 알아서 해야지. 우리 20번 볼 거예요. 20번. 우리 71페이지 페타 책의 71페이지에 20번. 얘네들은 우리가 문제가 어떻게 돼 있냐? 지금 직사각형 모양의 화단에 둘레의 폭이 일정한 산책로를 만들 거래. 산책로의 넓이를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세요 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얘네 전체를 뭐 화단이라 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일정하게 우리 산책로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안에가 화단이다 라는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그냥 큰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을 빼버린다면은 여기 있는 여기가 산책로일 텐데 여기 산책로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 가로의 길이가 7이나 나와 있고 세로의 길이가 3x라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냥 큰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을 뺄 거라고. 그럼 큰 사각형 넓이 얼마야? 가로 곱하기 세로 7 곱하기 3x 21x가 큰 사각형이지. 그 다음에 작은 사각형의 넓이를 내가 생각을 할 건데 여기 폭이 얼마냐 라고 나와가지고 얘네는 1m로 폭이 일정할 거래. 1m로.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내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원래는 7인데 오른쪽에서 1m가 빠졌고요 왼쪽에서 1m가 빠질 거야. 그 안에 있는 사각형 여기 가로의 길이 얼마? 5짜리죠 5짜리. 그럼 세로도 우리가 똑같이 계산하면 돼. 원래는 3x인데 여기에서 1m 빠졌고 여기에서 1m 빠졌어. 그러면 3x에서 이만큼이 빠진 수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작은 사각형의 넓이는 내가 뭐라 쓸 수 있냐? 가로 곱하기 세로 5 곱하기 3x 빼기 2라고 쓸 수 있다고. 이게 작은 사각형.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산해서 빼기만 하면 되죠. 21x에서 뺄 거야. 뭐를? 5 곱하기 3x 빼기 2를 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식으로 우리 주는 문제들이 많긴 할 건데 이렇게 식을 안 주고 글로 줘가지고 우리가 식에 써야 되는 문제들을 우리가 활용이라고 한다고. 이제 이런 활용 문제들은 글을 잘 읽어야 돼요. 뭐 계산은 알아서 해봅시다. 식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 20번에 있는 뭐 1번하고 2번들이 다 뭐 도형에 대한 넓이들을 우리가 식으로 써보자 라고 나오는 것들이니까